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시진핑의 저런 식의 그 중국이 이제 강화돼 가면 결국은 이제 이 동아시아의 긴장이 엄청 높아지죠. 우리가 이제 일본이랑 같이 이걸 맞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 안에 이제 그 반일과 그리고 용일 이거를 잘 결합을 못 시키는 거죠. 사실은 반일이라기보다 일본을 제대로 이렇게 꿰뚫어보고 비판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감정적인 반일로 불을 지른 거는 친일파 타령하라고 지시를 한 거는 소련 군정청이었습니다. 남로당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그 좌파들이 주도를 해서 남로당 좌파들이 주도를 해서 이게 이제 마치 무슨 친일 그러면은 뭐 반인류적 범죄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게 뭐 말하자면 반일 종족주의, 반일파리를 많이 해왔죠. 또 그거를 정면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누가 정치인이 들이받게 되면 정치적으로 죽으니까 그게 뭐 일반화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비판할 거냐, 일본의 잠재적인 위험성 혹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면 뭐냐, 그걸 우리가 꿰뚫어 보면서 나중에 용의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일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거냐.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크라 전쟁과 그리고 동아시아 정세의 급변 이것이 관계가 있는 얘기죠. 의외로 이제 이 그 반일파리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친일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제의 정말 지독한 범죄, 일제의 지독한 범죄는 관점입니다. 인생과 세상을 보는 관점을 퍼뜨렸는데 반일파리가 그 관점을 고스란히 샴쌍둥이처럼 고스란히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이제 역사학계, 국사학계는 완전히 이제 그 반일파리, 반일 종족주의에 함몰되어 있죠. 국사학계에서 제일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근대니 근세니 이런 얘기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은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 맹하가 있어서 그 자본주의 맹하가 곧 현대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배가 없었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현대 문명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식민지배가 있어서 우리가 당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스토리가 대충. 근데 일단 이게 다 거짓말이고 이 이야기의 스토리에 이게 이제 원래 스토리는 이게 마르크시즘의 전석담이라는 경제사학자가 만든 겁니다. 일제시대 때. 근데 그 틀이 어디서 나왔냐? 일제로부터 나왔어요. 일제. 그 마르크시즘 안에는 이게 없어요. 막스는 아시아적 정체라 그래가지고 저기 그 중국 같은 거는 저건 아시아적 정체에 빠져 있어서 제국주의가 들어가서 문질러 버림으로써 오히려 그 앞이 트인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마르크스는. 그러니까 저건 어디서 따온 거냐면 전석담이가 일제로부터 따온 거예요. 저게. 일단 일제의 역사 해석을 보면요. 근세란 말을 계속 써요. 근데 이거 뭔 얘기야 하고 꼬치꼬치 따지면 이제 싹 도망가. 이게 도망간 게 딱 위키피디아에 잘 나와 있죠. 근대 해놓고 레이트 모던 피리어드. 잠깐만 레이트 모던 피리어드 같으면 후기 현대라고 해야지 왜 근대라고 불러? 근세는 뭐야 그러면? 초기 현대, early modern period. 아, 그럼 초기 현대라고 불러야지. 뭐, 다른 뭔가가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을 주잖아요. 실제로는 저게 저렇게 언어적 착각을 준 다음에 근세가 있었다 이거야. 별다르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자본주의 맹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곧바로 현대 문명의 맹하다 이거예요. 자본주의 맹하가 뭔데? 상품 파는 거야? 임금 노동하는 거야? 그렇대. 그렇게 따지면은 인류는 항상 자본주의 맹하가 있었어. 빙하 끝난 다음에 물건 만들어서 교환했잖아. 사람 불러서 일 시켰잖아. 그러면 이제 말을 못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마치 무슨 뭐 여기 그 동양에 한국에 일본에 무슨 뭐 현대의 씨앗이 있었다는 얘기는 현대란 무엇인가란 화두를 은폐하는 교묘한 술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화두를 쓰죠. 이자들은 그러니까 이거 좌우파 안 가리고 일제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 정신적 축복을 받은 자들은 이런 소리를 해요. 왜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했는데
한국과 중국은 실패했는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대화라는 건 존재를 안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 쓴 거예요. 조국 근대화. 조국 현대화라 그랬어야 돼. 박 대통령도 거기에 영향받은 거지. 저 용어를 쓰는 순간 현대의 본질이 감춰져요. 현대가 마치 물질과 과학으로 환원돼 버리는 거예요. 현대는 물질과 과학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현대는요,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출발했고요, 르네상스에서 출발했어요. 저게 다 14세기 중엽 무렵부터 꿈틀거렸거든요. 왜 그때 꿈틀거렸냐? 몽골이 침입해가지고 유럽이 다 점령당할 것 같아, 내일이라도. 거기다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이 몹쓸 질병이 이렇게 돌아서 뭐 10명에 2명씩 죽어나가는 거야? 이 극심한 아이러니, 극심한 위기의식에서 뭐가 퍽 깨지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정신적인 출발점이라니까요, 저게. 현대가 정신에서 출발했어요. 정신적 각성에서 출발한 거예요. 물질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는 임금 노동이고 자본주의적 관계고 상품 교환이고, 그건 마르크시즘이 하는 소리지. 그거를 떼다가 동양에다가 딱 집어넣고, 우리가 에도 시대 말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현대의 맹암지다라고 주장한 게 일본이에요, 일제야. 그걸 또 한국의 전석다미 같은 한국의 마크시스트들이 그걸 딱 해가지고 한국의 자본주의 맹아가 있었고 현대의 맹아가 있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물질주의라고. 현대는 물질이다 이거거든. 그건 네 소리고, 전석담이 네 소리고, 그건 일제 너희 텐노를 받드는 너희 물질주의자들 얘기고, 나는 현대는 출발점이 물질이었다고 생각 안 해. 그 무서운 몽골의 말발굽을 바로 눈앞까지 보고 있고, 그 무서운 흑사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기도를 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살벌한 전염병을 당해야 되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믿어온 사람들인데 왜 저 무시무시한 얼굴 노란 몽골 애들한테 우리가 학살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 고민에서부터 한쪽으로는 르네상스로 튀었고 한쪽으로는 프로테스탄트로 튀어갔고, 그게 둘이 엮인 거예요. 현대예요. 그러니까 저 근대니 근세니 하는 말을 쓰는 순간 저건 친일파예요. 정신이 친일파야. 정신이 일제 신토의 발바닥을 핥는 자예요. 현대 문명을 물질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일제 친일파입니다. 스토리를 일제가 만든 스토리인데. 그렇잖아요. 두 번째, 민족이란 말도 똑같아. 영어의 people, 독일어의 folk,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닉 그룹이라고 할 때 에트노스, 라틴어, 원래 뿌리는 이제 그리스. 저긴 혈통 개념이 없어요. 우리 블러드라인이 같습니다 하면 저건 극우 얘기예요, 극우. 히틀러, 일제. 저 족자, 저 시족 족자예요. 민족, 저게 시족 족자인데 저게 얼마나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냐면, 한자 풀이 보세요. 저걸 결해족이라고 해놨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결해족이라는 얘기 안 썼어요. 시족족이라고 배웠어. 핏줄로 얽혀 있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저게, 저 족이. 그래서 이 핏줄이라는 개념이 이게 그릇된 개념이에요. 아니, 언제 봤다고 나랑 같은 핏줄이야? 언어와 문화와 역사적 경험을 같이 하는 집단이죠. 같은 지역에 살면서. 거기까지예요. 그게 영어로 people, 독일어로 folk, 그 다음에 라틴어 그리스어로 에스노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혈통이 들어가? 혈통이 왜 들어가냐고, 거기. 그래서 혼혈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게 다 일본 말이에요. 일제 용어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헌법상 민족의 의미를 또 밝혀놓은 논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이란 같은 혈통과 언어, 문화, 역사를 바탕으로 같은 지역에 살며 강한 연대감이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공동체입니다.
정치적 공동체가 될지 안 될지는 그 다음번 얘기고,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의 단위를 형성할 수 있으면은 실력이 있는 거고, 그걸 못 형성해가지고 몸살을 하거나 아예 형성을 못 하고 있거나 없어져 버리기도 하잖아요. 형성 못 하고 있는 상태도 민족이죠. 혹은 에스닉 그룹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미국에 사는 한인 교포들 몇백만. 정치적으로 하나의 공동체 아니거든. 근데 하나의 에스닉 그룹이거든. 하나의 people, 이거 하나의 포크란 말이에요. 거기도. 문화나 언어라고요. 특히. 문화, 언어. 그러니까 일제에 조선호 말살 기도, 그 다음에 사람 이름 바꾸려고 했던 창씨개명,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 거예요. 문화 말살 정책, 민족성 말살 정책. 신용화 같은 사람은 그거 비판 안 하고 맨날 그 약간 시비거리가 있는 무슨 그 토지 조사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죠. 물질주의자예요. 저 물질주의자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일제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봐요. 입만 뻥끗뻥끗하면 민족하고 반일파리 하던 말던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내 눈엔 당신은 그냥 조선 옷으로 옷만 갈아입혀 놓은 정신은 일제야. 언제 조선 사람이, 언제 한국인이 그렇게 물질에 매달려 살았어, 이 사람아. 그랬으면 오늘 우리가 이런 거 성취 못했어.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즉 혈통을 강조하는 자들은 극우 전체주의고요. 국가와 결애를 신봉한 무솔리니도 저거 웃기는 소리라 그랬어요. 무솔리니가 히틀러 보고 웃기는 소리 한다 그랬어요. 히틀러가 100% 유대인, 75% 유대인, 50% 유대인, 25% 유대인, 12.5% 유대인 해서 표 만들었거든요. 1930년대 후반 들으면서 뉴렌베르그 법안 할 때. 그거 보고서 무솔리니가 그래. 야, 이 사람아, 집안 내려 까보면 다 유대피 다 섞여 있어. 그리고 무슨 자랑스럽다고 게르만 민족 내세요. 2000년 전에 당신들이 저기 숲속에서 사냥하고 살았을 때 우리는 세계 최대의 가장 훌륭한 제국을 만들었었어. 게르만 민족에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게르만 찾고 살아, 이 사람아. 무솔리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솔리니가 그래서 훨씬 더 귀여워. 히틀러는 정말 악마고, 무솔리니는 좀 귀여운 데가 있어요. 자, 그래서 피플이나 포크는 백성이나 결애쯤 되는데, 저 에스닉의 가장 정확한 대응어는 오랑캐입니다. 왜 그러면 에스노스라는 말 자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랑 다른 종교와 문화와 언어를 가진 집단을 가리킬 때 에스노스라고 불렀어요. 그 오랑캐지. 나도 오랑캐, 너도 오랑캐. 오랑캐 대 오랑캐. 저 오랑캐란 말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일제 또 병동 관점, 이런 거가 이제 일제가 내놓는 꼼수인데, 여기 다 넘어가서 한국 국사학계 여기 완전 물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제석기가 신석기래. 요새는 그런 말까지는 안 하는데, 얼마 전까지 했다고요. 일제가 이걸 장난을 어떻게 치냐. 석기 시대 맞죠? 석기 맞죠? 네, 석기 맞죠. 석기는 돌로 만든 도구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도구를 어떻게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시대를 나눠야겠죠? 그럴 것 같네요. 돌을 깨뜨려서 만들면 구석기고, 돌을 갈아서 만들면 신석기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것 같네요. 자, 그럼 신석기 유물을 찾아봅시다. 이 사진과 같은 찬란한 신석기. 이거 제일 풍부하게,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나온 땅이 어디예요? 어딥니까? 일본이요. 우리 대일본에서는요, 저게 2만 년 전 이상서부터 엄청나게 나왔어요. 저거 가지고, 저 움푹한 거 가지고 도토리 갈아먹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신석기 문명을 이룬 나라입니다. 저희들이 그 스토리예요, 저게. 근데 이 스토리에서 뭐가 딱 날아가 버려? 2300년 전에서 1700년 전까지 600년에 걸쳐서 한반도로부터 남성 위주 정복자들, 야요이 집단이 건너와 가지고 조몽을 정복을 하고 조몽인들과 결합을 해 가지고 일본인이 형성됐다. 그게 이제 나라 시대, 코푼 시대거든요. 그 형성 시점이. 그게 없어져 버리잖아. 그 전부터 자기들의 신석기 문명 도달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뿌리도 위장해서 감추는 거고. 또 한국인은 또 저거를 박수치고 또 같이 으쌰으쌰 해줬어. 왜냐?
한국을 까면 한국의 농경이 늦었다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가.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남들보다 유라시아 대륙의 온대벨트 웬만한 데보다 5,000년에서 5,000년쯤 늦고요. 좀 빠른 데랑 비교하면 7,000년 늦습니다. 한국이. 농경이. 그 기후 때문에 그래요. 기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밀어내서가 아니라 내한 조생종 벽시가 없으면은 논농사 못 짓는 거고요. 내한 조생종 밀보리가 없으면은 밀보리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만주에서 단군 할아버지가 곡식 갖고 왔다. 단군 할아버지 고향이 어딘지 몰라도 만주에서 온 사람 같았으면 단군 못 돼요. 거렁뱅에 그지로 굶어 죽었어. 왜냐 만주는 봄밀 봄보리거든. 그리고 거긴 추수가 8월 9월이에요. 10월 이렇게 돼요. 거기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우린 6월 중순 전에 추수를 해야 돼요. 밀보리가. 안 그러면은 저기 90일 동안 한 달에 300ml씩 내리는 그 비에 다 뿌리가 썩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밀보리 벼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조생 내한성으로 그 종자를 확보하고 농경법을 확보할 때까지는 우리는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냥 침만 꼴딱꼴딱 삼키면서 남들 농사 짓는 거 풍문으로 듣고 또 가서 사냥하러 채집하러 가다가 이렇게 멀리서 보고 부러워하다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확보해서 우리가 그거를 일본에 전해줬거든. 정복을 하면서 야요이들이. 저 스토리가 다 은폐되는 거예요. 저 마제석계 신석기 스토리에 묻혀져 가지고. 왜냐? 신석기 혁명이라는 게 농경혁명이거든. 농경의 중요성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신석기 네올리틱 레볼루션 찾아보세요. 네올리틱. 그러면 신석기 혁명이 뭐야? 그럼 에그리컬처 레볼루션이에요. 농업혁명이에요. 무슨 에그리컬처야? 스테이플 푸드, 주곡, 쌀, 밀, 보리. 나중에 아메리카 대륙 연결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거기에 옥수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주곡은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것만 먹고도 칼로리를 보충할 수 있는 곡식을 주곡이라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생산성이 높고 그걸 주곡이라 그래요. 생산성이 높고 칼로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곡식. 그 4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또 저런 거는 저런 일제에 마제석기 신석기는 시비도 안 걸고 또 한쪽에서는 소로리 국뽕이 나오잖아. 아, 소로리에 보니까 불에 탄 벽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위대한 한국인들이 한반도 사람들이 전 세계 누구보다도 먼저 논농사를 지었던 증거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농사 짓기 전에도요. 곡식을 먹었습니다. 야생곡식. 그러면 야생곡식인지 농경곡식인지 재배곡식인지를 구별해서 증명을 하지 못하면 거기서 농경 재배가 있었다고 주장을 못해요. 고고하게 기본 양심이 그렇습니다. 양심 좀 갖고 사세요. 불에 탄 곡식 나왔다고 농경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그건 양심에 털난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 학문에서는 그 불에 탄 곡식이 야생 곡식이 아니라 재배 곡식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재배 곡식은 다릅니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달라요. 야생 곡식은 이삭에 나달이 맺혀져 있죠. 이 나달의 그 성숙해가는 시간대가 나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먼저 성숙한 놈이 아래로 떨어지고 그 다음날 성숙한 놈은 그 다음날 떨어지고 그 다음날 성숙한 놈은 그 다음날 떨어지고. 이게 왜 그러냐? 새가 와서 먹더라도 하루에 다 먹지 마라 이거야. 위험분산 포트폴리오를 해요. 그런데 재배곡식은 나달이 이삭에 매어져 있는 나달의 모가지가 튼튼하고 그 나달들이 동시에 여물어요. 그래서 농경 재배곡식과 야생곡식이 달라요. 그걸 비교를 해서 남들은 우리는 이때 이렇게 해서 농경 재배가 났습니다. 이러는 거지. 불된 자리에서 벽시 몇 개 나왔다고 우리 농경했습니다. 이거는 사기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개무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뽕은 좋은데 우리 그거 말고도 자부심 느낄 수 있는 거 많거든요.
왜 사기 아니면은 개무시까지 해서 자부심을 느끼려고 그렇게 처량하게 사시냐 이거지. 우리 그거 말고도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게 많아요. 저는 우리가 3,500년 전까지 인구 밀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냥 어로 채집부의 야만인으로 살았다는 걸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고대 제국, 고대 그 농경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냥어로 채집에서 살인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야, 못 보던 놈이 와서 이 개울에서 내가 잡는 물고기 잡고 개 잡고 요 숲에서 내가 잡는 사슴을 잡아. 너 임마 나와봐. 푹. 얼마나 내추럴해. 그 다음에 시기질투심. 내가 지금 저 여자랑 같이 지금 꼬셔야겠는데 저 여자를 저놈이 자꾸 건드려? 야, 우리 저 사냥 좀 가자. 으슥한 데 가서 등 뒤에서 활 쏴서 죽여. 얼마나 자연스러운 살인이에요. 제가 살인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동기가 자연스럽다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냥어로 채집 단계에서 성인 남자의 사망 원인의 30%가 유골을 분석해 보면 사냥어로 채집 단계의 유골이 전 세계적으로 5만 구가 만약에 확보됐다고 5만 구를 카운팅을 해보면 30% 15,000구는 맞아 죽거나 찔려 죽은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인 사회야. 그런데 이게 농사를 짓게 되면 이 폭력이 어떻게 바뀌냐. 어저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의 동네가 자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알이 뒤집혀. 저거 말이야 싹 쓸어버리고 남자를 그냥 15 이상은 전부 다 죽여버리고 말이지. 저기다 농사 지으면 내년에 우리 집에 곡간이 크득하고 저기 있는 여자들이랑 저기 저 애들은 말이야 가축과 같은 노예를 부리면 되고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이 들어간다. 계산과 경영이 들어가. 경영적 살인이 돼. 대량 살육이 나와요. 그런 과정을 남보다 6,000년 늦게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에너제틱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그거 들어가서 10,000년 전에 그걸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3,000~4,000년 살다가 그 다음에 기괴한 피라미드 같은 이상한 제국으로 또 들어가. 그거 3,000~4,000년 살다가 그럼 벌써 피라미드가 언제 끝났어? 뭐 한 2,000년, 3,000년 전에 끝났잖아요. 알렉산더 쪽에 가서 정복하면서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 제국 들어가기 전에 무한살육, 제국에 괴기한 거, 그거 합치면 7,500년이네. 그럼 진이 다 빠지지 벌써. 노인네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3,500년쯤에 딱 들어간 다음에 그 무한살육이 멀쩡한 고대 국가, 문자와 제도를 갖춘 멀쩡한 고대 국가로 딱 정립할 때까지 그 무한살육 기간이 1,500년밖에 안 되고 기괴한 제국, 피라미드 같은 기괴한 제국은 존재한 지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 같으면 상 500년이 그 기괴한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기질이 활달하고 에너제틱하죠. 자연스럽고 좋은 건 좋다 그러고 싫은 건 싫다 그러고 야만인이에요. 고귀한 야만인. 우리가 농사를 늦게 지었고 대량 살육으로 늦게 들어갔다는 게 왜 부끄러운 일이냐고.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기후가 그런데 근데 그 기후 때문에 그 지독했던 최근 극빙기 라스트 글래시얼 맥시멈 LGM 때 여기가 동아시아 대륙, 동쪽 대륙에서 유일한 한대숲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대숲에 그때는 활도 없을 때인데 투창이랑 찌르는 창만 갖고 들어와서 호랑이랑 이런 거를 맞겨루던 사람들의 후예니까 당연히 지금도 골프 잘 치고 활 잘 쏘고 잘 놀고 이러죠. 좋은 거라니까. 왜 그 좋은 걸 다 뭉개버리고 우리가 남보다 농사 먼저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남보다 대량 살육 먼저 시작했어요. 그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인류학적으로. 그 자랑할 만한 거 뭐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남보다 이런 특별한 환경 때문에 농사를 더 지어서 대량 살육 시대를 남보다 6,500년 늦게 들어간 그냥 활달한 야만인, 사납고 활달한 야만인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대량 살육 시대 한 1,500년 하다가 바로 좀 번듯한 고대 국가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제국은 거치지도 않았어요. 괴기스런. 이게 훨씬 더 자랑스러운 역사지.
참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제에서 우리가 얼마나 꼬여 있는 거냐고. 이상한 데서 막 자기를 그 역사를 비틀어 갖고 그걸로 자기를 막 뽕을 놓으려고 들어. 그 이게 다 일제가 우리한테 덮어씌운 병이라니까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아니 농경을 해서 이게 농경으로 옮아오면서 인간이 사회 조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다. 이게 신석기의 의미거든요. 사냥으로 채집해서 이거를 돌 깨는 법이 바뀌었다로 치환해 버린 거 아니에요. 아주 조잡한 물질주의로. 시대를 돌 깨는 법으로 치환한 거야. 일제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물질에 대한 스토리라도 아주 조잡한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런 거 뭐 신석기 뭐 깬돌이 어떻고 소롤이 벽시가 어떻고 뭐 이런 그런 이상한 그 조잡한 물질을 내세워서 국뽕을 내세우고 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요. 그 정신의 원형이 일제예요. 친일이에요. 조선의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적적인 그런 그 성취를 이뤄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뿌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일본 문화의 본원적 약점을 보면 우리가 이걸 명확히 느껴요.